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와 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익히 잘 알고 계신 건데 새로운 분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름명 그러면은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국명이 한국이잖아요. 영어로 코리아잖아요. 오 필승 코리아 그러면 벌써 간다고요. 가장 저는 멋진 말이 K-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팝이 됨으로써 K-방역이라든지 뭐가 쭉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다 같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맞습니다. 이름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이름이다. 요게 정명사상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제일 으뜸으로 삼는 것이 한자 자원 오행을 이걸 가장 중시를 해야 된다. 그게 파동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획수라고 하는 얘기는 원형이정이죠. 예, 초년, 중년, 말년, 전체운. 그래서 이게 원형이정 가지고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완전히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글 발음 오행은 독자들도 이거를 자꾸 혼동하더라고요. 이게 한글 발음 오행을 자원 오행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원 오행하고 발음 오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파동학이나 이 짝에서는 발음 오행을 이 자원 오행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박자를 이루어 가지고 이게 장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자 자원 오행이 중요한 이유는 사주의 용신이나 약신 역할, 부족한 부분을 사주팔자니까 글자는 8자, 에너지는 8개고 음양 오행이니까 오행은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 그것을 치우치게 마련이니까 거기서 용신이나 약신의 역할을 자원 오행에서 이게 보충해 준다는 얘기겠죠. 그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오주를 생각하라 그랬어. 그런데 또 다른 오주를 생각한다 하면 장명에서 약신이나 용신을 넣어가지고 장명을 잘하면은 오주로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 심주에다가 결국 육주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주가 가장 중요할 테죠. 예. 글자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 마음이 내 이름자에 내 아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명에서 용신 약신을 잘 쓰면 이것이 부족이나 수호신장의 효과를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름자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계명해주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올 때는 계명 증서를 장롱 속에다가 꽂아두지 말고 진열을 해놓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그런 기색이 있거든. 그 이름자를 보고 계명한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서 열심히 좀 노력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자기 최면을 계속해서 걸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요게 자에 대해서 물어. 그러면 이름은 받고 부모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 자를 가지게 돼요. 옛날 사대부 집안에서는 다 자를 가졌거든. 그런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 이 자를 글자자로 알고 있죠. 그런데 글자자는 원래의 뜻이 아니야. 원래의 뜻은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낳을 자예요. 아이를 낳으려면은 남녀가 정혼을 해야 되잖아. 총각 처녀가. 그래서 정혼을 하면은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집 갈 자도 돼요. 그러면 시집 가면 사랑을 해야죠. 아이를 베죠. 아이를 베면은 그게 낳아가지고 길러야 되잖아요. 그 기를 짜요. 그러면 이게 부를 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몸이 불어나듯이 우리 집안의 자식도 자꾸 태어나서 식구가 불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 배우고 버 배우고 지 배워서 아버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아는 글자가 불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글자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년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남자는 20살 때, 여자 나이는 15살 때, 이때 성년식을 했다고. 그랬을 때 남자는 관례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관례라고 하는 것은 갓관자잖아요. 장생 목욕 관대할 때 그때 그 관대하고 똑같아. 그러면 관원상제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관례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관례인데 상투 틀어 올리고 관을 쓰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몇 살 때? 20살. 예. 이게 비녀계 짜요. 비녀계 짜서 계례를 하는데 여자는 계례인데 쪽을 지어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녀를 꽂는 의식이 계례라. 그래서 관례와 계례를 행할 때 이때 자아를 가지게 돼요. 지금은 자아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자아를 가졌어. 그러면 지금 이게 성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자아를 가지면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요. 그러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이름은 부모가 내려준 귀중한 거라 그래서 성년이 됐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20살이나 15살 넘은 총각이나 처녀에게 이름을 안 불른다 그거야. 대신 무엇으로 불렀다? 자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풍습인데요. 결국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학렬자가 있었어요. 내가 8살, 9살, 10살 어린아이라도 내 학렬이 굉장히 높으면 머리가 허연 노인네들이 대부격이 된 그런 학렬이요. 그러면 이름 함부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다고요. 그랬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단 3사람뿐이 없어. 첫째, 누가 부를 수 있다고요? 임금님만이 부를 수가 있어.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어? 스승이 불러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부모님만이 불러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풍습인데 지금은 자아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호를 가지고 아름다울 아자라 그래서 아호라기도 해요. 근데 이 아호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많이 쓰게 됐는데 그때 문학이 글이 굉장히 발달했었잖아요. 그때 작가의 필명으로 많이 써요. 인터넷에서의 닉네임으로 이렇게 아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사 김정희가 호가 가장 많았어요. 달밤에 술 한잔 탁 먹고 얼큰하게 이제 이게 기분이 좋으면은 호가 하나 나와. 근데 호는 여러 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아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아를 부르면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호는 이게 시호시자예요. 이게 사후에, 죽은 후에 그 사람의 공덕을 기려서 나라에서 추가해서 주는 그 호가 시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황이라 그러자. 이 이황이 이름이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이요. 그 다음에 자는 경호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호는 태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나라에서 받은 것은 문순이요. 그랬을 때 이 자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 아니? 이 이름자에서, 이 황에서 근거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황이 여기 물수 있고 요 옆에 있는 게 밝을 황자예요. 이 밝을 황자 보면 해가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물도 반짝거리고 해도 반짝거린다는 얘기 같아.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벽경자죠. 벽경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요렇게 요 짝에서 나온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 밝을 황에서, 이 짝에 밝을 황에서 이게 벽경자가 나왔어. 그 다음에 물 깊고 여기 물수에서 넓을 호. 그래서 이게 경호예요. 그러면 저 명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저 병화하고 물수잖아요. 예, 이 임수라고요. 그래서 저 수화기제 꾀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호가 태계요. 그러면 왜 물러갈 태자를 넣느냐? 그러면은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왕이 조정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물러가가지고 도산서원 있는 데 있죠? 도산서원 있는 데가 거기가 토계라고 하는 지명이라고요. 거기서 계자를 땄어. 그렇게 하고 나는 낙향해가지고 여기 가서 제 2세들을 양성할 거요. 그런 뜻이 굉장히 학문을 연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물러갈 태를 넣어가지고 태계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라에서 문순이라고 하는 시호를 하사한 거예요. 이건 추중하는 거지. 그랬을 때 문자를 넣어주는 건 문인한테만 넣어주지 무인한테는 문자를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순자가 순수할 순자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율곡은 이게 시호가 문성이요. 이룰성자.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 시호는 뭐예요? 충무공이잖아. 다시 공후백자남. 공후백자남 해보세요. 공후백자남. 이제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 이렇게 해서 벼슬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공이라고 해가지고 공자하고 왕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라. 아니요. 그러니까 저 충무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반열에 올린 거요? 왕의 반열에 올린 거라고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무자는 무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해서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으니까 왕의 반열에 올리는 시호라고 이게. 그럼 대단하죠. 그럼 자 보자고요. 저희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여기도 이름자에 물 넣고 여기도 물 넣고 여기도 물 넣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혜가 완성되는 건데 어디까지 이 호가 연관이 다 맺어져 있는 거 아니 여기까지 세 개가 다 물로 연관된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아호의 분류를 보시자고요. 아호에서 스스로 자니까 자기가 자기 호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호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자, 다시 법붕. 친구가 지어지는 호요. 이것도 굉장히 뜻이 있죠. 저도 친구들에게 본인이 제 하는 거 알고서 많이 아호를 지어줬거든요. 스승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는 호가 사호가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사호가 덕망이 있는 고승에게 나라에서 호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나 국사라.
불교 국가에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사 무슨 대사? 예, 원효대사. 그 다음에 또요? 서산대사. 소산대사. 또요? 예, 무학대사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국사는? 국사는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도성국사. 예, 도성국사, 보조국사, 진울. 그렇게. 그것도 있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이게 사호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서예 선생님한테 받는 이 아호.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효명장명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아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는 호는 어떤 범주에 속하겠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같이 사사사. 이게 숙자가 맑을 숙자잖아요. 이게 사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숙은 내가 직접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도나 학문을 본받아서 배우고 있어. 그럼 뭘 통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이 사람이 학문을 배운 제3자에게 내가 그 글을 배워.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런다? 사숙이라 그런다. 그래서 저희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공자를 사숙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맹자와 공자가 사는 시대가 한 100년 차이가 있으니까 시대가 달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남한테 배우거나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숙이라 그래. 그러면 그런 제자를 무슨 제자라 그런다? 사숙 제자라 그런다 그거요. 그랬을 때 사숙이 사사사인데요. 이제 사적으로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남몰래 마음속으로 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숙자가 선, 착할 선자, 좋을 선자거든. 그래서 남몰래 마음속으로 선만을 본받는다. 이 뜻이 사숙의 뜻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제 유튜브를 보고 나는 저분한테 이게 내가 아호를 하나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제 유튜브 보고 공부했으니까 조금은 겸손치 못한 뜻도 있겠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봅니다. 네. 다시 집택. 태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태코인데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현판을 걸어놓죠. 집의 명칭인데 관직명이나 아니면 내 선대에서 선조의 그런 시호 중에서나 대학이나 중용이나 주역이나 이런 데서 한 단어를 뽑아가지고 태코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결혼 전에 살던 지명이요. 안동에 처녀 때 살던 사람이 대전으로 시집을 왔어. 그러면 안동에 살았으니까 뭐라고 불러? 안동댁이라고 부르잖아요. 많잖아 이런 거. 이런 거요. 참 저는 좋은 풍습이라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호가 있어요. 이게 법명이라 그러죠. 승려에게 적어주는 것이. 그 다음에 불자들이 갖는 그런 법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때 되게 법명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자연에서 많이 취합니다. 자기가 출생한 곳. 퇴계도 마찬가지예요. 율곡도 그래요. 그래서 자연에서 참 많이 취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문의 지향점. 특히나 선비들이 이걸 많이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성격이 불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내 자신을 눌러야겠어. 그럼 무거울중 진압할진. 그런 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 효명장명에서 이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짓는 거죠? 약신이나 용신을 많이 쓴다는 얘기지. 예, 선비들처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호를 하나쯤 가지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게요, 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부아우를 가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게 권합니다. 호를 서로 불러. 저희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름답게 홀목 붙잡고 가는 것도 이건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아우에 담긴 뜻을 돌이켜보며 살도록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이 호를 가지고 계명하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저희 낙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낙관도 도장이거든요. 그럼 옥새도 그렇고 국새도 그렇고 관인도 그렇고 회사인도 그렇고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요? 다 도장. 저희들 인감 도장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도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 도장을 팔 때는요, 전서체로 파요. 전서체 하면 소전체 있죠? 전서하면 대전하고 소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소전을 대부분 전서라고 하니까 이게 이때 전서에서 전각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서예나 동양화나 이런 작가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굉장히 미려합니다. 해놓고 보면은.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저 이상하게요, 나도 낙관인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내가 8벌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낙관마다 이렇게 볼 것도 매점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첫 번째의 부족이나 수호신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낙관인이 제2의 부족이나 수호신장이요. 이거는 돌로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관인 세트가 성명하고 아우하고 두인이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간판 같은 것도 그렇고 상호에 낙관인이 빨갛게 찍혀서 간판 걸려 있으면 보기가 좋죠. 자, 이게 재료는 돌로 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작교실에서 가서 하자고요. 식자, 여기 되게 식자로 이제 저희들 아는데, 알식도 있지만 기록할 지자죠. 여기서는 기록할 지로. 이런 낙성관지란 말에서 낙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다시 관. 요렇게, 예. 이게 낙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 연월일시, 때, 그 다음에 이름, 아호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이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룰성, 떨어질락 이룰성. 그러면 저희들 건축물을 다 지었어. 그러면 저희들 낙성식을 하죠. 그럼 한옥을 다 지었으면은 대들보에다가 용용자 딱 써놓고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상냥, 축원하는 그걸 옆에다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그 낙성이요. 그러면 이게 관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관자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관자가 여기 있는 게 선비사자야. 그 다음에 제사시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만 하더라도 빈다는 뜻이 있어요. 선비, 사람이, 충문을 읽는 것은 선비들이니까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에게 빈다는 얘기요. 빌을 때 여기 있는 요 하품음은 말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신에게 빌 때 정성을 들여야 안 들여요? 그러면 하나만 소원을 빌어요? 조목조목 전부 다 빌어요? 아니, 큰 아들만 잘 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냥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 조목조목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이게 정성관, 조목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성을 그렇게 신에게 빌듯이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거든. 기록할지. 그러면 말한 내용을 저 찰흙에다가, 찰흙시자잖아. 찰흙에다가 후대에도 알도록 기록한다는 얘기. 그랬을 때 어디에 기록했느냐? 옛날 청동기에. 청동기 대표적인 뭐죠? 종이잖아요. 범종.
그 다음에 세숫대야. 큰 기물. 그런데다가 새긴 글자라. 그러면 우리 낙관이라고 하는 게 이름, 아호 해가지고 우리가 새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낙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지를 여기 있는 관지를 보자고요. 이게 고대 청동기에 새긴 글자라 그랬으니까 관은 성명인이요. 세 글자 이름. 네.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낙관인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세 가지가 이거는 이름, 요거는 아호, 요거는 두인이라. 그러면 이 요것이 한 벌이라고 낙관인 세트요. 낙관인 세트일 때 성명인은 이건 음각이라. 저 속이 들어가게 팠죠. 속이 들어가게 파가지고 이게 음각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아호는 여기서는 극기복례에서 복례를 한 건데 이거는 얘기에서 나온 사무사거든요. 여기 사자거든요. 이게 생각사자,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 생각함에 사땜이 없다. 그거 전체를 이게 한 거고 이것은 극기복례에서 나온 얘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양각이에요. 그럼 양각이라는 것은 복자와 예자를 남겨두고 그 나머지를 판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인이라. 두인은 음각이요. 그러면 이 두자 무슨 두자죠? 머리 두자잖아. 머리 두자인데 이게 문장의 시작 지점에서 이 두인을 찍는 거라. 그 다음에 이 두인의 내용은 한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되고 행복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난 좋아야. 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요. 나는 성실하게 살 거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나 지금까지 고되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럼 편안을 앉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아주 힘차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저 이루어 놓고 가고 싶어. 그럼 이룰성자지. 이룰성자에서는 무토하고 정화 같이 쓰는 이런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습니다. 나 앞으로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럼 편안할 강자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자꾸 머뭇거리고 좀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해. 그리고 너무 이제 마음이 여리고 맨날 지고만 살아. 내 힘이 좀 굳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굳셀로 있자. 어떤 분은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저희 사자성어 있죠. 자기는 우공이산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러면 이산만 넣으면 되잖아요. 작은 데다가 우공이산을 다 못 넣잖아. 두 자를 넣으면 뭐만 넣으면 우공이산이 돼요? 이산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산 하세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도 가끔 해요. 자기는 사자성어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공이산이라 그러면은 남편은 우공을 쓰고 아내는 이산을 써. 그럼 부부가 같이 합들여서 멋진 사자성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인을. 행복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남편은 행자를 써. 아내는 복자를 써. 그럼 행복되죠? 저는 대개 한자를 두인으로 쓰는 것을 권해. 왜 그럴까 하는 얘기요. 여기다가 두 자를 넣으면 글씨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럼 글씨 크기가 작아지면 이 붉은 면 나타나는 게 적어지죠. 그럼 강렬함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한자 하는 것을 권하거든. 여기서 재밌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저희 이름은 음각하고 이렇게 음각하고 아호는 양각을 하고 두인은 음각으로 해. 그러면 이게 무엇이 강해요? 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과연 저게 음이 강한 거냐? 아구찜 먹을 때 뭐가 필히 들어가야 돼요? 콩나물이 음식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시원한데 아구가 음이라고요. 음성이 강해요. 그럼 음성이 강하고 근데 콩나물도 음이니까 거기다 뭐를 넣어줘야 돼요? 고춧가루 양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하고 똑같이 음이 많으니까 나타나는 색깔은 뭐예요? 빨간 색깔. 이 양이라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수호신장이거든요. 이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 낙관인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보관하실 때 뚜껑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둬야 되죠. 제발 좀 열어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도 좀 진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9장을 이렇게 드렸으면은 이게 낙관인 이렇게 놓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힘 좀 받자고요. 아닙니까? 여기가 두인이에요.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요것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키는 것이 이게 호예요. 아호예요. 그래서 두인, 이름, 아호. 어디서 가서 이제 서예 작품을 보시더라도 두인하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가 아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천지인이 한 벌이 음양을 이게 갖추어서 있는 거니까 요거 귀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귀티가 나시겠네요.